내가 치과를 갔는데 의사가 와서 보기 전에 실장이나 혹은 코디 아니면 다른 직원이 와서 먼저 크라운 하세요. 비용은 얼마예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운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진단 과정이니까 치과 의사가 와서 정밀하게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렇게 결정된 치료 계획이 크라운이었을 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 환자인 나도 그게 수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크라운으로 할까요? 반갑습니다. 웃는 치과의사 오원장입니다. 내 치아가 갑자기 아파서 치과에 갔다가 의사가 본 것도 아닌데 실장이 와서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이 보더니 이거 크라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크라운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수납하고 그런 다음에 치과 의사가 나타나서 크라운 치료를 진행해서 놀라셨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 왜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고 언제 크라운 치료를 받으면 정상인 거고 또 크라운 치료들은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략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크라운 재료를 선택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알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과 진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라운 치료는 치아가 많이 손상됐을 때 사용되는 치아를 수복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보철 치료 방식인데요. 치아 머리 부위가 많이 손상됐을 때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깎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을 떠서 그 원래 있었던 치아 머리의 형태를 수복시켜주는 방식이죠. 마치 모자처럼 씌워주는 거고요. 이 모자처럼 씌워주는 게 왕관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크라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이 보철 치료를 할 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치아가 과도하게 많이 손상됐을 경우에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우선은 비용에 대한 걱정도 좀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크라운 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게 나한테 맞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우선 내가 크라운이 필요한지 아닌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정하려면 치과 의사가 그 치아를 진찰을 하고 크라운이 필요하다라는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내가 치과를 갔는데 의사가 와서 보기 전에 실장이나 혹은 코디 아니면 다른 직원이 와서 먼저 크라운 하세요. 비용은 얼마예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는 바람직한 순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라운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진단 과정이니까 치과 의사가 와서 정밀하게 보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렇게 결정된 치료 계획이 크라운이었을 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 환자인 나도 그게 수긍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크라운으로 할까요?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크라운 재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가지 정도 크라운 재료를 말씀을 드려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금합금입니다. 그 다음 재료는 올세라믹이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이 재료는 심미적인 부분에 강점을 가진 재료예요. 주로 앞니 쪽에서 사용이 됩니다. 다만 이 올세라믹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도자기,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충격에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거 먹거나 젓가락 같은 거 잘못 씹으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하고 금속하고 결합한 재료가 있는데 PFM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이거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크라운 안쪽 내관에 도자기를 씌워서 만든 재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도와 신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크라운 경계 부위에 금속색이 비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좀 어두워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심미적으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재료는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이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는 강도랑 신미성이 좋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서도 사용되고 앞니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크라운 치료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요즘 금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골드 크라운으로 하면 비용이 좀 높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재료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그러면 더 좋고 더 나쁜 재료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더 좋고 더 나쁜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재료들은 치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꼼꼼하게 제작이 된다고 하면 다 크라운으로서 충분히
충분히 자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거냐? 앞니 쪽에서 골드 크라운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앞니 쪽에선 치아 색깔 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앞니의 신미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올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금니 쪽에서는 골드 크라운이나 지르코니아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비용에 좀 여유가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걸 선택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PFM 크라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크라운 수명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간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관리를 잘 하신 분은 뭐 15년, 20년 이상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관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그것보다 못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크라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치아가 깨지거나 혹은 뭐 충치가 심해서 많이 손상됐을 때 내 치아를 회복시키는, 수복하는 방법의 한 가지인 크라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크라운 종류도 많고 또 이 비용도 다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크라운 치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